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탑 손해사정 전문학원의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경입니다. 오늘은 신체 손해사정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념 잡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보험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은 중세의 해상교역, 이 사진은 베네치아의 사진인데요. 물론 이게 곤돌라를 타고 무역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할 때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선박에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해적을 만난다거나 또 이렇게 침몰한다거나 물이 그 상품이 물에 젖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상 무역에 있어서 좀 주저함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내가 보증해 줄게. 대신에 너네가 성공적으로 그 무역을 하고 오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그게 보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있었죠. 이때 많은 인명피해와 또 이제 집에 일단 물질적인 피해들까지 있으면서 어떤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을 어떤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반인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금 생명보험은 지연이 되다가 사망보험이 또 활발하게 된 것은 우리 여명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몇 살인데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여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생명보험, 즉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을 보면 크게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민영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뭐 땡땡 생명보험회사 또는 땡땡 손해보험회사 뭐 이런 것들이 민영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이 보험회사와 1대1 또는 다대1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민영보험이 되겠고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직업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영보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민영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 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문제에서 자기에게 생긴 손해 또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죠. 배상 책임 보험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는 보험을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화재 보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입은 재산상 손해 또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 되겠죠. 해상 보험은 선박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손해 또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런 손해보험과 다른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또는 연금이 필요할 때 연금보험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사망보험을 판매하면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제3보험 안에서는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에서도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뭔가로 칭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3의 보험이다 라고 칭한 거고요. 상해보험, 내가 살면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 그때 이거 보상해 주는 것이죠. 질병보험, 어떤 질병을 입었을 때 대표적인 질병이 암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또 간단한 작은 질병들도 질병보험에서 진단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생활하면서 어떤 개호가 필요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간병비를 지급해 주는 보험이 되겠죠. 실손보험,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실손보험이고요. 이렇게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생명보험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 보험들을 또 재산보험이라고 칭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험을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떤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 위험이라는 것은 질병에 있어서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사망을 하죠. 이 사망에 따른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상 책임에 따르는 교통사고 또는 화재, 배상 책임, 뭐 이런 것들, 이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또는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보험사에다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보험사는 가지고 있다가 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험사고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고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보험료는 피보험자, 보험에서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요. 보험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보험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손해사정사가 개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손해사정사 제도는 어떻게 있었냐? 1978년에 손해사정사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종, 이때는 2종, 3종, 4종 이렇게 4가지 종류, 5가지죠. 3종 대인 대물이니까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1종은 화재보험, 특정보험, 일상배상, 책임보험 이렇게를 관할하는 것이 1종 손해사정사였고요. 2종은 해상과 항공보험이 2종 손해사정사였습니다. 3종은 자동차 쪽인데 대인과 대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3종 대인 손해사정사, 3종 대물 손해사정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4종은 생명, 간병, 재산보험, 즉 아까 얘기했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포함하는 것을 4종 손해사정사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2014년 37회 때 이런 손해사정사 제도는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복잡하고 특히 3종 대인과 4종의 생명, 간병 또 1종에 있는 일배책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한 건데 이걸 좀 다르게 정리할 수 없을까 해서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1종에 있는 화재, 특종, 2종의 해상, 항공을 재물손해사정사가 관할하는 걸로 하고요. 1종에 있는 일배책, 3종 대인, 또 4종은 신체손해사정사, 사람 몸에 대한 거니까 신체손해사정사 제도로 묶고 그리고 3종 대물은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차량손해사정사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신체손해사정사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1종의 일배책, 3종의 대인, 4종 이렇게 3가지를 신체손해사정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의학이론이 1차에 객관식으로 있었어요. 40문항. 그리고 2차에는 각각 주관식이 2문항씩 있었습니다. 3종 대인과 4종의 주관식 2문항이 있었다가 이게 2014년에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면서 2차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1차는 없어지고 2차의 주관식 문제인데 주로 10문제가 나오다가 2023년에 11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10점짜리 10문제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면 제일 처음 받게 되는 것이 환자의 진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진단서를 보고 나 이거 뭔지 정확히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기본 강의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셔요. 이 사람의 진단명을 보면 일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쫙쫙 들어가게 되고요. 개인정보라서 이건 지웠습니다. 일단 병명이 임상적 추정이라고 있는데 임상적 추정이라는 것은 확정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추정된다. 이제 아주 진단을 내릴 만큼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주로
암 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최종 진단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임상적 추정이라고 해서 꼭 이게 진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임상적 추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 골절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절구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좌측 고관절의 탈구. 예, 그럼 고관절은 대체로 아실 것 같긴 해요. 엉덩이 쪽에 있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 그 손목에 뼈가 있는데 세모 모양의 뼈가 있구나. 이게 골절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예, 절구라는 것은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비구, 컵, 이걸 절구라고 부릅니다. 예, 고관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것을 절구 빻을 때 그 절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절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비구라고도 부르고 또는 광골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시면 질병분류기호라는 게 있어요. 질병분류기호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원래는 사망의 원인을 적기 위해서 만든 분류기호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의 큰 외상인지 또는 근육계 질병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코드를 주고요. 거기에 질병마다 번호를 줍니다. S라는 것은 외상이라는 뜻을 얘기하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외상에 대한 거고 질병마다 이렇게 번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고요. 발병이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적습니다.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보시면 22년 11월 22일 트럭 교통사고 운전자로 발생한 상기 진단명 등으로 119를 통해 본원 외상센터로 내원했다. 이런 내용까지 적어주는 진단서도 있긴 합니다. 교통이죠. 응급으로 우측 고관절 이게 여기는 좌측인데 여기는 우측이네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우측으로 바꿀까요? 아이고. 이제 우측 고관절 탈구에 대해 도수 정복수를 시행하였고 22년 11월 23일 우측 고관절 탈구 및 절구 골절 등에 대해서 정형외과적으로 개방 정복 고정수를 시행했다. 제가 이거 진단서가 너무 잘 안 보여서 제가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좌우가 바뀐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 어느 게 맞는지 나오겠죠. 이제 도수 정복이라는 것은 손으로 정복하는 걸 얘기하고요. 개방 정복은 피부를 절개해서 정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도수 정복했다가 나중에 절구 골절에 대해서 개방 정복 고정수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아마 좌측이네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딱 볼 때 사람을 마주 보고 있다고 보고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환자의 좌측인 거예요. 좌측에 요게 절구 골절이고요. 여기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탈구도 있었고 절구, 비구에 골절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핀 고정수를 해줬다는 거고요. 이런 엑스레이 사진까지도 손해사정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보상은 장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진단서를 제가 우측으로 바꿨는데 좌측이 맞네요. 좌측 고관절에 부정강직, 운동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갈로 아는 정상 범위, 굴곡이 100이 정상인데 80만 되고 신전도 30이 정상인데 5만 된다는 거고요. 외전도 40이 정상인데 30, 내전 5, 외회전 20, 내회전 10. 자, 이거 들어보면 뭐 굴곡 신전 이거 뭐지 싶죠? 이거 알고 싶으시면 강의 들으시면 돼요. 운동 범위는 280이 정상인데 150이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범위가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 4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이런 걸 보거든요. 이 사람은 4분의 3까지는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보험 가입을 내가 만일에 1,000만 원짜리를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5%에 해당되면 50만 원을 주겠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지급률이에요. 얼마나 지급할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률 5%. 자동차 보험에서 적히는 맥브라이드 장애의 퍼센트랑은 다른 의미고요. 내가 만일에 1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배법에서는
12급 치랑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이는 영구 장애다. 이렇게 후유장애 평가까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손해사정사, 내가 보험회사 일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장애 진단서를 보고 적정한 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내가 개인으로 일하는 손해사정사다. 그래서 환자를 수임을 했다. 그러면 내가 수임한 환자의 이 진단서와 엑스레이와 후유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이 장애가 적정하니까 5%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환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인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셀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는 또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을 이룹니다.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기관들이 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화기계통의 그림인데요. 위에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의 조직이 되고요. 이 조직이 이제 위 조직을 생각해 보면 근육 조직도 있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위를 움직이는 근육 조직도 있고 안쪽에 위 표면을 안쪽 표면을 형성하는 상피세포도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 신경세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조직을 이루어서 위라는 기관이 되고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또 췌장, 간, 담낭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계통인 소화기 계통이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이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세포는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의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이 있고요. 핵 안에는 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의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포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조직을 보면 우리 몸의 조직은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고요. 신경 조직, 이제 뇌나 척수의 신경을 근육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몸에서 받은 어떤 자극을 뇌나 척수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신경 조직이 되겠고요. 조직의 표면을 싸고 있는 상피 조직, 그리고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육 조직, 이렇게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조직은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 있고요. 골격 근육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활근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평활근은 주로 장에 많이 있고요. 골격 근육은 이렇게 사지,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심장 근육은 좀 특징적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분에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의 예를 들면 뇌, 심장, 폐, 심장, 간, 위, 비장, 자궁, 소장, 대장, 또 신장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계통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또 여러 가지 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소화기 계통, 근육 계통, 피부 계통, 림프 계통, 내분비 계통, 신경 계통, 골격 계통, 남성, 여성의 생식기 계통, 호흡기, 비뇨기계, 순환기계 이런 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위에서부터 식도에서 위, 그리고 소장, 대장 이 사이에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소화기계라고 하는데 소화기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식도에서는 위식도 역류증, 발해식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위에서는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소화기는 어디든지 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간염, 지방간, 간경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담낭에는 담석증, 담낭염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에서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 생길 수 있고요. 췌장에는 췌장염이나 일형 당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이 끝부분에 있는
충수돌기인데요. 보통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게 겁니다. 충수돌기염 생길 수가 있고요. 대장에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개실, 그리고 항문의 치액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 어디나 암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근골격계는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어요. 이 뼈 이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골절이나 탈구, 근건의 파열, 인대 파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 쪽에서는 고래 종양, 근건의 염증, 관절염, 척추증,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 서로 이렇게 관여도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피부에서는 상해에서 화상, 질병에서 피부암이나 진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면역계, 우리 몸에 침범한 어떤 외부의 세포와 싸우는 것이 면역이라는 건데요. 이 면역계통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루푸스, 루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같은 건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포와 싸워야 되는 이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를 외부 세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적으로 인식하고 내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분비계,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 것을 내분비라고 하는데요. 내분비 계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다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내분비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뇌하수체, 종양, 성장장애, 갑상선의 기능 항진이나 저하, 당뇨, 쿠싱 증후군, 2차 고혈압,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신경계통은 또 신경도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때 같이 살펴볼 거고요.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얘기하고요. 말초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12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31쌍이 있고요. 이게 또 연결돼서 하지와 상지와 하지의 신경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얘기합니다. 신경에서의 상해는 뇌 손상, 척수 손상, 말초신경 손상 같이 공부할 거고요. 질병에서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겁니다. 또 신경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박되는 신경포착증후군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생식기계에서 상해는 고환 손상이나 요도 손상 이런 것들, 요도는 이렇게 비뇨기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질병에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또 각종 암 같이 살펴볼 겁니다. 호흡기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마시면서 가스를 교환하는데요. 이렇게 들이쉬면서 산소를 받고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또 내쉬면서 보내는 그런 것이 호흡기의 역할입니다. 상해에서 늑골골절, 횡격막 파열, 이 가로로 있는 이 막을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횡격막 파열. 질병은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을 호흡기계 질환으로 살펴볼 거고요. 비뇨기계는 소변을 만들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비뇨기계인데 방광 파열이나 요도 손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서는 급성 만성 콩팥병, 요로결석, 신우염,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순환기 계통은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요. 대정맥을 통해서 정맥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들어온 피를 폐로 보냅니다. 그럼 폐정맥과 폐포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면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심방, 자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 순환기 계통에 있을 수 있는 상해는 대동맥의 박리, 내막이 떨어지는 걸 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심근의 병,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 강의에서 다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조혈계는 혈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가 혈구 중에 대표적인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요. 너무 증가하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혈소판이 감소되면 출혈 경향이 있어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가하면 과응고가 되고요. 백혈구는 면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소되면 면역 저하, 너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경우에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되지가 않고요. 좀 병든 백혈구가 증가돼요. 이것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혈액암이죠. 또 감각계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감각들, 맛을 본다든지 듣고 또 보고 냄새를 맡고 터치하고 이런 감각들의 상해를 살펴보면 눈에서는 각막 손삭, 백내장, 망막 박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귀에서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 질병으로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또 귀에서는 난청과 현훈, 어지러운 거죠. 이명, 메르에르병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제 강사 전진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딱 눈치채셨죠? 예, 대구 사람이에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고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근무했는데 외과와 신경외과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이트 근무도 많고 이브닝도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애들 키우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데 가야지 애를 좀 키우겠다. 최소한 준비물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갔던 곳이 삼성화재입니다. 불행히도 삼성화재는 그렇게 일찍 퇴근을 시켜주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8시에 퇴근해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고요. 심지어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퇴근을 했어요. 예,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PC 오프제가 있어서 어디든지 6시 5분 정도 되면 다 퇴근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다닐 땐 그랬고 삼성화재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손해사정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게 뭔데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저도 나도 한번 해봐? 이러고 해서 2002년에 3종 대인을 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악사 손해보험으로 옮겼어요. 악사는 좀 일찍 퇴근하려나 싶어서 옮겼는데 악사도 처음에는 한 7시, 8시 이렇게 퇴근하다가 요즘은 진짜 6시 5분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4종 손해사정사를 다시 취득을 해요. 그래서 3종 대인과 4종을 가지고 있다가 2014년에 신체손해사정사로 바뀌는 해에 제가 신체손해사정사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체손해사정사 따고 로이즈에서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코 밑에 걸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다가 좀 못하겠다 이래서 그때 그만두고 있었는데 원탑이 생기면서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서 2022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합격자가 막 나는 건 아니라서 약간 좌절할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교재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누구든지 제 교재를 보시면 아 전진경 고생했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파트 1이 상해, 파트 2가 질병 이렇게 상해와 질병으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서 각각 챕터들 아까 얘기한 계통들 있죠? 계통들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챕터 1 이렇게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각각 언제 기출이 됐는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아, 두개골은 2022년에 기출을 됐구나. 채강골은 20년에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골절 합병증 이렇게 다 기출입니다. 그리고 또 해부에 대해서도 기출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 있잖아. 한 3년치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또 이게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이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누적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은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17년도 기출이면 이건 한번 외워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목차만 봐도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손해뼈의 기출 17년도인데 이제 손해뼈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물론 답은 없어요. 답은 언제 보냐?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위에 다 있긴 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기출됐고 기출 문제는 어떤 게 있구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표시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각각 파트에서 언제 기출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 강좌는 일단 제 원래 목표는 이렇습니다. 기본 이론 36강, 기출 문제 풀이 24강,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24강, 실전 모의고사 10강. 이게 목표인데요. 사실 작년에 46강이었거든요. 좀 줄여보는 게 목표긴 한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본 강의부터 쭉 해서 손해사정사가 되시는 끝까지 저와 같이 함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